저승사자와 함께 건넌 삼도천. 이번 생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은 한 선비가 저승사자와 함께 삼도천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뜻밖의 일들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과연 선비는 무사히 저승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죽음과 저승사자의 출현.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김학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김학사는 평생을 학문에 바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김학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논어를 배워보자. 김학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아이들이 따라서 읽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좋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김학사가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맞다. 참 잘했구나. 김학사가 기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학사는 이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낸 후 김학사는 혼자 서당에 남아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집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맹자를 가르쳐야겠군. 김학사가 책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 김학사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김학사는 책상에 기대어 앉으며 깊게 숨을 쉬려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김학사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김학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김학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김학사는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학사 일어나시오.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김학사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 자신은 여전히 서당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신의 몸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김학사가 당황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학사가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어딘지 자비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학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승사자다.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데리러 왔다. 김학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죽은 건가요? 김학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 수명이 다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학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맡을 일이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다. 김학사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육신이 이제는 차가운 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김학사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학사, 네가 평생 살아온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다.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김학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법칙은 바꿀 수 없다. 저승사자가 다시 엄숙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 한다. 김학사는 마지막으로 서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 책을 읽으며 보낸 조용한 저녁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가자. 삼도천을 건너야 한다. 두 사람은 서당을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학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승길을 떠나며 만난 첫 번째 영혼들. 김학사와 저승사자는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길은 평범한 흙길이었지만 주변의 풍경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나무들은 잎이 없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승사자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학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저승사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죽게 된 건가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승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다. 너의 명이 오늘까지였던 것이다. 그럼 제가 더 조심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 저승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김학사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을 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승사자와 함께 걸어가는 몇 명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아, 저기 다른 분들도 계시네요. 김학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는 날이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김학사와 저승사자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앞서가던 영혼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이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 같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이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옷차림을 보니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데. 저는 김학사라고 합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김학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당 훈장? 양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정찬판이다.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라고. 반면 농부는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씨라고 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지요. 젊은 여인도 조용히 절했습니다. 저는 이씨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영혼이 함께 저승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조용히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찬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큰 집을 짓고 많은 땅을 사고 권력도 가졌다. 저승에서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농부 박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별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굶지 않게 열심히 농사만 지었지요. 젊은 여인 이씨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야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김학사가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씨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찬판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야 하나? 나는 생전에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저승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승에서는 모든 영혼이 평등하다.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라고. 정찬판이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일이다. 이제는 소용없다. 저승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찬판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부 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님,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먼저 삼도천을 건너야 한다. 그곳에서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삼도천? 김학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저승과 이승을 나누는 강이다. 모든 죽은 영혼은 그 강을 건너야 한다. 이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곳인가요? 저승사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평온한 곳이고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두려운 곳이다. 김학사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지만 과연 충분히 선하게 살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박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삼도천에 도착해서 알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삼도천 나루터에서 만난 뱃사공의 이야기. 한참을 더 걸은 후 드디어 삼도천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고 깊어 보였습니다. 물빛은 검푸르고 신비로웠으며 강 너머로는 희미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저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루터에는 한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고 그 옆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삼도천의 뱃사공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오셨군요. 뱃사공이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내 영혼을 건네주러 왔다. 뱃사공은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정참판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배를 내어주시오. 나는 바쁜 사람이다. 뱃사공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급하실 것 없습니다. 저승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김학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뱃사공님, 이 강을 건너는데 오래 걸리나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뱃사공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금세 지나가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오래 걸리지요. 농부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서운 일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강을 건너는 동안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될 뿐입니다.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을 다시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후회되는 일도 모두 말입니다. 뱃사공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정참판이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소.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뱃사공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요. 무슨 말이오? 정참판이 화를 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뱃사공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뱃사공은 김학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김학사가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뱃사공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가르쳤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김학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바로 당신의 미덕입니다. 뱃사공이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군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뱃사공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뱃사공은 이 씨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씨, 당신의 모성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아이와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잘 자랄 것입니다. 뱃사공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뱃사공은 정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참판님, 뭐요? 정참판이 불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뱃사공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뭔 소리요? 정참판이 당황했습니다. 젊은 시절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정참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권력과 욕심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뱃사공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참판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제 배에 타시죠. 뱃사공이 손짓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영혼이 배에 올랐습니다. 강을 건너며 펼쳐지는 과거 회상. 배가 강이 중앙으로 나아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 속에서 각자의 과거가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학사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힘들게 자신을 공부시켜 주시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김학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물 속에서 어머니가 밤늦게 바느질하며 자신의 학비를 마련하시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뱃사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김학사는 이번에는 자신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주던 일, 아픈 아이를 업고 의원에게 데려간 일, 부모를 잃은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김학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농부 박 씨도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일하던 모습,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던 모습, 이웃이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별거 없는 삶을 살았는데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나요? 이 씨는 자신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쏟았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오래 살았다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씨가 후회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준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뱃사공이 위로했습니다. 그 사랑이 아이를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정참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보며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젊은 시절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던 초심, 하지만 점차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일,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이건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정참판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진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기회들도 모두 보였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참판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뱃사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배는 계속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학사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박 씨는 자신의 평범한 삶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 씨는 짧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감사했고 정참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곧 저편 강가에 도착합니다.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승 입구에서의 마지막 선택. 배가 저편 강가에 도착하자 네 영혼은 뱃사공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렸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승의 입구입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생전 행적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때 문 앞에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의 판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군요. 판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의 일생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관이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학사, 네. 김학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선행을 쌓았군요. 판관이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김학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판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김학사가 궁금해했습니다. 판관이 김학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게 될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학사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 혹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며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도 있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그 아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김학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도와야 할 아이가 있다면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판관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 할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농부 박 씨의 차례였습니다. 박 씨, 당신도 매우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군요. 판관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판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족들이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생활이 힘들어졌거든요. 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가족을 더 도울 수도 있고 여기서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박 씨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판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씨, 당신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깊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판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할머니가 돌보고 계시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많아 힘들어 하십니다. 판관이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도 돌아갈 수 있나요? 이 씨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판관이 약속했습니다. 이 씨가 기뻐하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참판의 차례였습니다. 판관의 표정이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정참판, 당신의 일생은 복잡합니다. 판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참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욕심에 빠져 많은 잘못을 저질렀군요. 판관이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참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도천을 건너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참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당신에게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판관이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정참판이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판관이 내 영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승사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밖의 결말과 깨달음. 저승사자가 손을 흔들자 내 영혼 주변이 밝은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저승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사가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서당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꿈이었나? 김학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승사자 삼도천, 뱃사공,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의 만남이 모두 실제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학사가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학사가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네, 김학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을 쉬시기 시작하더니 깨어나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김학사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분은 왜 우시는 건가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이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마을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김학사는 깨달았습니다. 저승에서 판관이 말했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학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며 감사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김학사는 자신이 왜 다시 살아났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농부 박 씨도 자신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더욱 열심히 살겠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여겨졌는데 갑자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 이 씨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오래오래 함께 있을게. 정찬판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깨어났는데 주변에는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백성을 위해 살아야겠다. 정찬판이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학사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특히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박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웃들을 도우며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찬판은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네 사람은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그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었군요. 김학사가 말했습니다. 저승에서의 일들이 모두 실제였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감사해했습니다. 정찬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김학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아야겠어요. 박 씨가 다짐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씨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찬판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도천에서 만난 뱃사공은 오늘도 새로운 영혼들을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영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학사와 함께한 삼도천 여행은 어떠셨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내 영혼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학사처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 박씨처럼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삶, 이씨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리고 정찬판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삶 모두가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방향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저승사자를 사랑한 조선 기생의 로맨스입니다. 천구의 아담에 전해지는 신비로우면서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